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 오늘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드디어 엔비디아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숫자상으로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겠지만 사실 또 워낙에 눈높이가 높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은 싸늘합니다. 네. 일단 지수도 좋지 않고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오늘 부진한 상황, 기관도 함께 팔고 있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일단은 잭슨 홀 이후에 8월 달에 남아있는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맞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나 테크에 대한 이제 센티를 좀 돌려주지 않을까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오늘 현재 시간까지는 조금 아쉬운 그러한 그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쪽은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대치가 좀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높았죠. 너무 높고 사실은 뭐 실적이 나온 컨센서스는 다 상회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고 관심들이 또 너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약간 충족이 안 되면 이렇게 세론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피곤한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시간에서 오늘 뭐 6%, 7% 새벽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국내 하이닉스랑 반도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그리고 반도체 소분양까지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젠슨항 CEO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연설을 했잖아요. 했는데 뭐 블랙웰 좀 우려감이 컸는데 이거 뭐 제대로 배송도 되고 있고 지연되는 부분들이 기술적인 결함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기다린 시그널은 요 세 가지 정도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케이 한데 지금 AI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되는지 아니면 좀 주춤하는 건지 이게 이제 좀 궁금한데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엄청 계속 된다라는 좀 명확한 시그널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호퍼가 잘 팔리면 블랙홀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잘 팔린지 좀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뭐 이런 수치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좀 더 시장에서는 그러면 좀 뭔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훈시하듯이 그냥 술술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진인데요. 블랙웰이 수익성에서 얼마나 이게 큰 기여를 할지 이 부분인데 지금 GPM 매출 총이익률이 75%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될 건지 아니면 그 위로 나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은 이제 엔비디아의 CFO인 분인데 다음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좀 하락할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분위기를 좀 시간에서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새벽에 아침에 우리 장 출발할 때는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의 상황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워낙에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약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다 보니 오늘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을 또 자세하게 좀 뜯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실망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도대체 투자자의 기대를 못 미친 건지 앞서 근데 말씀해 주셨던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블랙웰 3분기 기대했는데 4분기로 좀 미뤄졌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반도체 투심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나요?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세론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는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우리가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뭐 잘 나오든 조금 미스를 했든 이 이벤트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동안 지켜보자 했던 거 봤으니까. 다만 이 기대감으로 좀 샀던 분들은 오늘 그냥 이제 매도를 좀 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바뀜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의 또 방향성이 중요하긴 하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세론이 나온 것을 감안하고 최근에 반도체가 약할 동안 이 우리 코덱스 반도체랑 코덱스 바이오랑 한번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반도체가 파란색인데요. 이렇게 강했다가 최근에는 엄청 빠졌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 반도체가 약한 동안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가 바로 바이오였거든요. 오히려 근데 지금 바이오가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다가 바이오 쪽으로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 이제 반도체는
오늘 다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 이벤트를 끝으로 분위기가 살짝 저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닉스 네. 한번 보시면 우리가 8월 초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시장이. 그때 8월 5일 날 아마 엄청 시장이 그쵸.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로 칠해놓은 부분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위치까지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이 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이벤트는 끝이 났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가격이 더 빠지기보다는 좀 적어도 뭐 저는 이제 기간 조정 정도는 최소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오히려 쏠렸던 바이오에서 세론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자금이 좀 이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주도주 자체가 좀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의 이동 오늘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쵸. 있고요. 특히 앞서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 거의 8월 5일에 시가 부근까지 오늘 가 맞아요.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잠깐 회복했다가 다시 거기 내려갔으니까 답답한데 이제 그러면 반도체 쪽 센티 개선에 있어서 우리 기대할 만한 이벤트는 없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이벤트라는 것은 저는 아무도 별로 이제 기대를 안 한다라는 게 오히려 반도체 섹터한테는 네. 예, 나빠질 게 없다라는 더 생각입니다. 이상은 나빠질 네, 게 없다. 왜냐하면 네. 보통 기대를 안 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설이 네.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네. 섹터였습니다. 바이오도 사실은 별로 요즘은 되게 막 바이오 그렇죠. 이야기하지만 네. 그랬고요. 오늘 조금 이따가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2차 전지 네. 실적도 안 나왔죠. 네. 계속 안 나오고 네. 어닝 쇼크였잖아요. 근데 어느새 주가는 최근에 뭐 한 번씩 움직이고 오늘도 세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관심이 오히려 무관심해질 때가 저는 다른 호재가 필요 없이 네. 더 나빠질 것만 없다라면 바닥은 찍어줄 수 있는 생각이고 네. 오히려 올랐던 것들이 수급이 이동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호재라고 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쉬어갈 때 사실 오늘 하루 빠지고 내일 오른다라는 걸 우리가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기간 조정 거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오늘 빠져도 손이 안 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또 다른 이제 섹터 공략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안에서도 셀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전고체, 뭐 일부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화재 등등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디에 좀 관심 가져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한테 이제 투심이 조금씩 지금 이제 8월 달에 거의 끝났죠. 네.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나은 흐름이 2차 전지는 나와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다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울퉁불퉁할 수는 있어요.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전체가 같이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결국엔 다른 기업들도 주주들한테 발 맞춰 가지 않을까. 손을 네. 이렇게 내밀 수 있겠네라는 우려감이 퍼진 거죠. 근데 오늘은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 아직 있죠. 추세 상승이라고 그렇죠. 보기는 어렵다. 네, 추세 상승으로 가려면 적어도 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벤트가 끝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제약업종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요 구간 있잖아요. 네. 요 구간이 2017년도 1월 달인데 그 전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됐을 때입니다. 네. 당선되고 첫 번째로 한 게 사인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 전 대통령이 했던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라고 사인을 네. 합니다. 그 우려감에 보시면 제약업종 지수는 먼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는 제약업종 지수 한번 보시죠. 네.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바이오 업종 한번 보시죠. 제약업종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2017년도 초 사인을 하자마자 오히려 지수가 급등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네. 그 전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폐기하려고 할 거거든요. IRA 뭐. 맞아요. 네. IRA 폐기 서명하면 오히려 저는 그때가 2차 전지한테는 추세적인 상승의 모멘텀으로 네. 작용할 그거 되면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악재 노출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2017년도 저 케이스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네. 그러면 그때부터가 저는 오히려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는 물론 다음 달에 금리 인하 모멘텀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대신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러한 그림이 조금씩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두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과거의 바이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2차 전지의 또 향방, 미 대선 영향 얼마나 미칠지까지 가늠해 볼 수는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2차 전지 안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세 상승 점쳐보기 어려운 게 펀더멘탈 측면에서 개선이 안 돼서잖아요. 실적으로 좀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당장 막 3분기에도 실적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울퉁불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는 바닥 기대감으로 네. 먼저 당겨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실적 나올 때쯤이면 실적 시즌에는 또 이제 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오늘처럼 뭐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5% 전후로 지금 다 움직이지 않나요? 이렇게 양봉이 막 네. 불타오르면 추격하면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어제 같은 날 좀 빠지면서 지금 네네. 그럴 때가 조금씩 용기를 낼 만한 타이밍이고 오늘은 좀 뭐 이렇게 다 오를 때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는 작년도 7월 26일 이후에 제자리입니다. 큰 그림상으로. 그러면 네. 뭘 사더라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잃을 건 재밌진 없는, 않은데. 잃을 건 없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두시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극재 쪽은요 아직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네,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죠? 좋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할 건 없는데 그러면 시선은 이제 3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건 다 아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이벤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거 반도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데요. 네. 이게 7월 달까지의 수출 데이터인데 네. 위에 그래프가 반도체의 월별 수출 데이터입니다. 밑에가 2차 전지고요. 네. 자, 위에 반도체가 수출이 엄청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주가는 반도체가 최근에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는 고점에서 좀 내려오고 쉬어가고 있고 있고, 네. 2차 전지는 바닥에서 자꾸 안 빠지고 이제 네. 올라오려고 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끝을 보시면 수출 데이터도 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네. 줄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그죠? 마이너스 폭이 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2차 전지의 하방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펀더멘탈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 이제 뉴스를 본 내용은 이 네. 부분인데 국내에 오늘 나왔던 장중의 기사는 사라졌더라고요. 삼성의 네.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슈퍼카 쪽으로 맞아요. 뭐 이야기인데 공급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아무리 눌러봐도 단독이었어요. 네, 그게. 페이지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화재 때문이든 차세대 뭐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는 상황에서 그 뉴스는 나쁘지 않고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온 뉴스는 GM과 SDI가 1년이 연기되긴 했지만 그래도 합작 회사를 네. 하기로 했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캐즘 때문에 수요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을 대비해서 먼저 선행 투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하반기 내년 2017년도까지 그림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울퉁불퉁하더라도 팔자리는 이제는 늦은 것 같고요. 자,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고 추세적인 움직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대선이 확정되는 시점부터는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쭉 우상향이라기보다는 출렁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파도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략 챙겨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공략해 볼 만한 주도주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이 종목의 이벤트를 한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29일에 이 롯데이노베이터, 원래 롯데정보통신에서 사명이 변경이 네.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SI라고 뭐 고객들한테 정보 시스템을 구축, 수립, 운영하는 것들을 원래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전기차 충전 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대부분 어쩐지 이게 전기차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네, 전기차 충전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 네,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오늘의 이벤트는 이 회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라는 게 글로벌리 오늘 오후 2시에 오픈됐겠는데요? 네. 이미 45분 지났어요. 오픈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보다는 가장 기술도가 네. 완성도가 높은 그런 메타버스로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이거를 쇼핑 롯데그룹이 일단 뭐 네. 쇼핑 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쇼핑 그다음에 엔터와 같은 공연도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 쪽들이 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면 그 다음은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으로 어. 관심이 넘어간다면 네. 이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메타버스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과거에 넥스트라는 기업이 시가총액 8천억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관심이 없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롯데이노베이트로 인해서 관심이 살아난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는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치가 아닐까 뭐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참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는 섹터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또 롯데이노베이트 쪽에서 칼리버스 론칭 오늘 있었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 관련한 충전 쪽도 같이 하고 네네네. 있다 하니까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도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주도 섹터 공략도 이야기 잘 나눠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